이번 비디오에서는 강화학습의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는 DQN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QTable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 밸류를 적으면서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매우 잘 되는 멋진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나 이 테이블의 이라는 한계 때문에 실제로 큰 문제나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테이블로 각각의 값을 표현하지 말고 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그 값을 조금 어프록시메이트 해보자 라는 알고리즘으로 Q 네트워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우 멋진 알고리즘이죠.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필요한 출력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우리가 같이 또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이 구현은 잘 동작되지 않습니다. 이 아주 간단한 이 막대기를 세우는 이런 문제인데도 옆으로 퀵 쓰러져 버리죠. 몇 번 안 되고 이렇게 있다가 퀵 쓰러져 버려서 굉장히 안타까웠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알고리즘 자체는 맞고 그냥 훌륭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쓰던 그 알고리즘인데요. 아쉽게도 이 Q햇은 컨버지를 하지가 않습니다. 이 테이블은 물론 컨버지를 하고 아주 잘 되는 알고리즘인데 이 Q네트워크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컨버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그 말은 학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이 뉴럴넷을 쓰는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있었던 아이디어였지만 최근까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었던 그 한 회사, 여러분 아시겠지만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두 문제를 풀고 이제 이분들은 자기들 그 실험 결과를 네이처라는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논문지에 이제 출판을 했는데요. 그것도 표지 모델로 이렇게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 알고 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했을 걸 이런 아쉬운 마음까지 들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방법을 해결했는데요. 어떤 문제였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두 가지 문제라고 했죠. 하나는 우리 샘플 데이터 간에 코릴레이션이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또 한 개는 타겟이 흔들린다. 이 스테이셔너리라는 게 딱 붙어 있는 건데 난 스테이셔너리라는 말은 타겟이 막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인데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알고리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Q 네트워크를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을 이니셜라이즈 해서 값을 받아온 다음에 자, 우리가 이 Q 역시 Q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액션을 취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오느냐면 환경 같은 것을 받아오게 되죠. 이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우리가 환경과 상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루프를 도는데요. 이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길을 간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하나의 액션을 취해서 받아오는 환경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가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막대기 세우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제 루프를 5번 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각각의 루프에서 받아오는 그 환경들은 상당히 유사할 겁니다. 비슷비슷한 환경들이 돌아오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게임을 진행하는데 액션을 취하면 환경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받아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사하다. 또 이 받아오는 샘플들이 서로 연관성이 많다. 라는 말이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가 주어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싶다. 즉 우리처럼 Q 네트워크처럼 그 학습을 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니어 리그레션.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놨던 시즌 1에 가서 한번 쑥 돋보시면 금방 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자, 여기에서 가장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잘 표현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학습을 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선은 무엇일까요? 대략 이런 게 되겠죠.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선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학습이 잘 됐다. 이 선을 찾아낼 수 있으면 가장 학습이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샘플, 즉 학습하는 데이터들을 가까이 비슷비슷한 것들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극한 예로 이 두 개의 굉장히 가까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고 생각합시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오직 두 개만 가지고 학습시킨다. 그러면 학습이 잘 되었을 경우 여러분들의 학습된 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럼 이 선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원래 답을 알고 있던 이 선과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여러분들 학습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저 또 다른 예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네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있는 이 네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다. 여러분 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학습하려는 최종의 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선입니다. 각도가 다르죠. 자, 이것이 바로 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타겟이 움직인다. 자, 타겟이라는 것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타겟이 무엇일까요? 타겟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담고 싶은 즉 Y 레이블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타겟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Q의 프리딕션이죠. 또는 Y의 해시라고 부릅니다. 가짜 Y, 우리가 예상한 Y. 자, 그래서 이런 로스를 통해서 이 두 개를 거의 같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타겟,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예측, 프리딕션이죠. 자, 이거 두 개를 같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네트워크 하나를 사용하죠. 같은 네트워크이죠, 이 값이.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코스트 함수를 통해서 내가 이 값이 여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값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렇겠죠? 업데이트를 시키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이 타겟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는 업데이트 안 했지만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결국 이것으로 우리가 최소화를 시키면 이 여기에 있는 변수들, 웨이트를 변경시킬 겁니다. 변경시키면 이 값이 바뀌겠죠. 좀 더 y에 가까이 가겠죠. 그런데 그때 문제는 이 y 자체도 움직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학습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활을 쐈는데 화살을 쏘자마자 관역을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화살이 관역에 맞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바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어려운 말로는 non-stationary targe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프리딕션 값을 수정하려고 했더니 타겟도 같이 움직여 버리더라. 그러니까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문제를 DQN 알고리즘을 개발한 딥마인드 팀에서 멋지게 해결했는데요. 세 가지 솔루션입니다. 하나는 keep deep하게 간다. 굉장히 쉬운 솔루션이죠. 그리고 capture and replay, 그리고 네트워크를 분류한다. 지금 듣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이에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깊게 간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은 굉장히 한층의 네트워크였는데 이것을 깊게 갈수록 학습이 잘 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태들을 잘 담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깊게 가는 게 좋고요. 이것이 실제로 컨볼루션 레이어도 사용하고 풀 커넥트도 사용하고 해서 굉장히 깊은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간 거죠.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각자 간에 너무 코릴레이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곤란해.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해결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을 experience replay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자, 우선 우리가 이 루프를 돌면서 에이전트에게 액션을 취하는 루프를 돌면서 우리가 이 액션을 통해서 상태를 받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루프를 계속 우리가 돌 텐데요.
이때 학습을 하지 말고 이때 받아오는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퍼에 일단 저장을 해. 그래서 이 버퍼에 수만 장이 저장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버퍼에서 랜덤하게 몇 개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죠. 근데 이게 왜 될까요? 자, 우선 그 알고리즘을 한번 볼까요? 이 알고리즘을 두 줄로 우리가 실제 그 논문에는 표현했는데 이렇게 이 두 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알고리즘이 딱 두 줄로 표시가 됐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액션을 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시키지 마. 학습시키지 말고 여기에다가 이 D라는 버퍼가 있죠. 버퍼에다가 스토어해, 쌓아. 여기다가 이런 값들을 뭐 상태 그리고 액션 받은 사항 그리고 그 다음 액션들을 통째로 여기다가 저장을 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킬 때 여기서 랜덤하게 이 D라는 버퍼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 랜덤하게 가져와서 그거를 미니 배치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될까요?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이 데이터에서 랜덤하게 몇 개를 뽑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습할 때 전체를 학습할 수는 없죠. 전체 스페이스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점에서 랜덤하게 몇 개만 가져옵니다. 이렇게 툭툭 4개만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랜덤하게 가져오면 이 점들만 가지고 학습시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데이터 분포가 비슷해질 수가 있겠죠. 자,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랜덤한 것들을 쭉쭉 찍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 전체 분포가 이 랜덤한 것들만 점을 보더라도 전체 분포와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굉장히 잘 일어나겠죠. 우리가 이 점을 가지고 학습하니까 이렇게 됐고, 또 다른 점들을 가지고 랜덤하게 학습을 했다.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고, 해서 조금씩 그 선의 각도가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학습이 수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버퍼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굉장히 학습의 효율성을 가지는 아주 멋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 타겟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타겟이 움직여요. 보시면 우리가 타겟이 이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y의 예측 값이 이것인데 이 값을 내가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켜버리면 여기도 움직여버리니까 타겟이 같이 움직인다. 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여기 두 개의 네트워크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새로운 알고리즘을 보시면 이 Q와 Q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타겟은 여기서 가져오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져오고 업데이트는 일단 얘만 시킵니다. 얘는 그냥 둡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시타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티타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티타의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타겟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학습을 통해서는 얘만 Q만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얘는 그냥 두죠. 그러니까 타겟은 일단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타겟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카피를 하게 되는데요. 자, 카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타겟도 새로 업데이트된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한번 카피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카피를 해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 알고리즘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바로 타겟이다. 이거 타겟은 바로 Q 바라는 네트워크에서 가져와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타겟 Y를 만들고요. 타겟 Y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예측하는 프리딕션은 다른 네트워크에서 가져와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한다는 말은 이 시타에 대해서 한다 이야기는 이 네트워크만 업데이트 시켜라. 이 Y는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every C 스텝에 이것을 복사해라
이 새로운 이 값을 복사를 해라 네트워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우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잘 됩니다. 아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이 바로 네이처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제 네이처의 이 그 유명한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쭉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 리플레이 메모리라는 것을 버퍼를 우리가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Q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네트워크가 하나 더 필요하죠? Q 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 처음에 한번 초기에는 각계 이 두 네트워크를 만들죠. 자,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이니셜라이즈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액션을 선택할 겁니다. 어떤 액션을 여러분들 취할 것인지 Q 네트워크를 0하기도 하고 랜덤하게 해서 우리가 액션을 선택하고요. 자, 액션이 선택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액션을 실행을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환경을 받아오고, 그리고 상을 받아오고 합니다. 여기는 환경이 또 이미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프리 프로세스 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학습을 시키지 않고 바로 이 D라는 버프로 모두 복사하라 라는 거죠. 일단 저장을 해. 학습시키지 마. 그런 다음에 학습은 어디서 시키냐? 여기에서 랜덤한 샘플을 가져와라. 왜 랜덤한 샘플을 가져와나요? 설명드렸죠? 랜덤한 샘플을 가져와서 학습을 시키자. 학습을 시킬 때 네트워크는 분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타겟 네트워크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타겟 네트워크는 여기서 가져와라. 자, 그런 다음에 이 타겟 네트워크와 이 시타 햇에서 가져온 거죠. 타겟 네트워크가 너가 예측한 값 시타에서 가져온 걸 비교해서 이 시타를 업데이트 시켜라.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이게 값을 업데이트 시켜라 하는 겁니다. 이게 다고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Q바를 업데이트 시켜달라. 이 시타 바에 있는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시켜라. 그래서 두 개를 같게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죠. 카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네이처에 있는 알고리즘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셨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랩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 DQN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